지금은 사실 아무리 단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뭔가 수급이나 분석, 기술적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고 시장의 심리라던가 그분의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상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요즘은 홀짝 도박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일단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네, 뭐 저도 사실 말씀 주신 대로 홀짝 같은 대응을 하고 네. 있어요. 빠지면 기계적으로 사고 네. 또 오르면 또 기계적으로 네. 팔고 뭐 화요일 날 네. 방송에서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5,500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한번 팔았다가 네. 다시 또 리바운딩 조정 받고 5,300대에서 확실히 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네. 전략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좀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5,300 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5,100대까지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일단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는데 본인들의 이제 수가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번 주 사실은 3월 말 4월 초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아무리 해도 네, 뭐 해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장이기는 한데 근데 뭐 오늘 트럼프 연설에서 사실 나올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나올 게 진짜 뭐가 있어요? 좋은 말 나와봤자 종전이라는 소리밖에 더 네. 있었겠어요? 근데 이미 어저께 우리나라 다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 나와봤자 그거기 때문에 아 매물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저도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2, 3주 안에 막 어디 뭐 석기실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폭발해버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박스권 장이잖아요. 물론 박스권 네. 하단이 한번 뚫리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일단은 계속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고 전쟁이랑 상관없이 많이 빠진 종목이 그렇죠. 있고 전쟁 전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있고 네. 전쟁 중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오른 종목.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분리를 좀 해나가야 될 네. 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도 계속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이 없이 계속 좋을 기업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기업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뭐 얼토당토안하게 막 올랐지만 전쟁이 끝나면 전혀 수혜가 될 수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 놓는 그런 대응을 계속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트럼프가 2, 3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6일까지는 안 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6일까지는 안 쏜다고 했기 때문에 주말에 뭔가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좀 시장을 너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보통 희망을 줬다가 한 번 더 꺾어주면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야 좀 투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내일 안 열리잖아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은 오늘 밤 열리고 나면 금요일 밤은 안 열리니까 오히려 좀 거기 빈 공백 구간을 좀 트럼프가 활용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다 맞았다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좀 전투력을 올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번 주는 계속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조금 대응을 했어요. 계속 빠질 때마다 오히려 5천선 깨지면 그때는 왕창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어제 하고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고 다시 또 타이밍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어려운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이렇게 과거 1년간은 다른 시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맨날 보고 있지 않으면 대응이 힘들어지는 네, 그런 시장에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또 다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좀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 있는다고 대응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죠? 욕쟁이가 되죠. 네. 사실 뭐 요즘에 계속 변동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딱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대응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손절하기도 어렵고 또 따라가기도 어렵고 이번 주 잘 생각을 해보면 3월 31일 날 화요일 날 급락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잖아요. 아 저는 근데 네. 잘난 체는 하지만 조금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물론 투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날 너무 말도 안 되게 네. 나스닥 선물 올라가는데 급락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1일이라서 네, 네. 말일이라서 좀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일단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아까 말씀 주신 네. 대로
급등 급락 급등 계속 급락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일단 좀 발을 이렇게 솔직히 네. 담가놓고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것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가놓지 않으면 뭔가 대응이 안 되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뭐 100% 3월 30일 날 현금화를 했다라고 했고 어제 이제 진짜 바닥이다라고 해가지고 따라잡았다가 오늘 다시 이 하락에 조금 물렸으면 이게 멘탈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게 이런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실 네. 수 있는 장세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뭐 황팀장님도 그렇고 주식을 저희 다 몇십 네. 년씩 했잖아요. 저는 9.11 테러 때를 생각해 보면 저 9.11 테러 때 정말 그날 주식 한 주도 없었거든요. 네. 그때가 옵션 만기 한 3일 전인가?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움직임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그날 그런 일이 터졌어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차라리 물려 있었던 사람은 그렇죠. 리바운딩이 상당히 강하게 기다리기라도 할 수 있었죠. 마냥. 근데, 왜냐하면 리바운딩이 그때 확 나왔었다가 다시 네.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살 타이밍을 못 잡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좋은 기업들 정말 이 기업은 빠질 기업이 아닌데 빠질 주식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빠진다라면은 그런 좋은 기업들은 계속 좀 그런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전략 네. 그런 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종목 대응이 어렵다면 요새는 조금 지수 대응하면 조금은 편해요. 지수 대응을 네.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분할 매수 대응 하면은 그렇죠. 예, 크게 낭패는 안 분할 보는 매매 대응. 진짜 분할 매매죠. 네, 분할 매매 대응. 근데 저는 매수는 분할로 하는데 매도는 한 방에 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터보컨트 이슈가 있었지만 네네네. 트럼프 이슈로 싹 묻혔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할 때 역시 터보컨트 기우였다라고 했지만 네. 역시나 오늘 또 주가가 빠지니까 맞아요. 또 안 좋은 뉴스에 또 붙는데 일단은 최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수급이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외국계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 올리면서 실적 수정치도 계속 올리면서 그렇죠. 네. 야 이거 너무 과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할 수 있지? 막 생각했었는데 그럴 때도 근데 본인들은 계속 팔았잖아요. 주식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최근에 외국인 수급 안 좋은 거는 그냥 뭐랄까 그 기업들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지금 고환율에 네. 그치요? 또 고물가에 고유가에 또 이제 금리까지 막 들썩거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이 굳이 환차손을 봐가면서까지 우리나라에서 붙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쵸. 만약에 지금 유가 계속 높고 앞으로 전쟁 끝나고도 계속 고유가가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금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자산이 이제 안전 자산이 네. 돼버린 거죠. 예전에 뭐 금 그랬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안전한 현금으로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약간은 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 시장에 있어서 40%를 끌고 가는 두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두 네. 종목을 판다기보다 한국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너무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약간 거의 뭐 2027년, 28년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 올렸었잖아요. 약간 기대치가 한꺼번에 좀 반영됐다 보니까 더 그랬었고 특히 이게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데 속도감이 너무 가팔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속도감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에너지를 다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조금 맞아져야 된다. 이제 원화도 지금 너무 약세잖아요. 그렇죠. 1,500원대 오늘도 또 한 20원 아까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속에서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모르죠. 완전 약세가 돼버리면 오히려 싸다 생각해서 그렇죠. 들어올 수도 네.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는 과정. 특히 이제 금리가 일단 건드려지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계속 좀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기업들한테는 다 리스크예요. 저희가 뭐 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올라갈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빠지잖아요. 조달 비용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일반 뭐 제조업체들은 또 물가 영향도 많이 받고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처음에 설정했던 실적치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만약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팔리게 되고 뭐 반도체가 뭐 AI에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뭐 DDR5도 살짝 꺾이는 느낌인 네. 것처럼 그동안 이제 P를 기반으로 해서 올랐단 말이죠.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올랐다라면은 이제 이 Q가 계속 받쳐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Q에 스크래치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당연히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쵸. 최근에 화장품도 실적 잘 나오고 나서 급반등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눈이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눈높이를 얼마나 잘 네. 충족을 해주고 또 이제 하반기 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 컨센서스를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교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전교 2등을 하거나 3등을 해버리면은 네. 불편하잖아요. 뭐 누군가는 반에서 1등만 해도 잘하는 애들이겠지만 그쵸. 네. 여기는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눈높이 조정이 될지 그 눈높이에 약간 눈높이를 낮추고 잘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2분기, 3분기가 이렇게 고유가와 고환율 뭐 그다음에 이제 고물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면은 결론적으로 반도체한테도 결국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지만 경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수급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의 환율, 지금의 물가, 뭐 지금의 금리 이 수준에서는 상당히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 대한 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졌다. 다만 뭐 주가가 많이 충분히 빠지면 지금 계속 저평가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비하면은 네. 뭐 엄청나게 지금 싸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이 된다라면 저점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전쟁이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금 제거되어야지만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들 매도는 그냥 리스크 자산을 줄이는 정도의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은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지난번에 좀 너무 올랐잖아요. 그때 그렇죠. 인간적으로다가 네. 6,300까지 갔을 때는 너무 올랐었잖아요. 역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이 문제였다. 이 속도감을 조절하는 완급 조절의 구간에 네. 접어들었고 외국인들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고 리스크를 조금 약간 네. 줄이고 있는 대응 속에서 가장 매도하기 편한 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좀 매물이 네.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증권사 입사한 이래로는 최저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48% 정도까지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가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7% 정도. 네네네. 항상 50점 몇은 지켜줬었는데 맞아요. 네. 48%인 거 보면 그리고 이 정도 실적에도 이 정도인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리스크 자산을 줄이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실적 때문에 이렇게 판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은 좀 과하지 그렇죠. 않나. 터보컨트는 요번 매도에 크게 문제는 안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터보컨트 이슈는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터보컨트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 뭐 빠르면 내년 정도? 27년?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네, 네. 27년 정도고 그 역시도 반도체를 더 많이 사람들이 써야 되는. 쉽게 네. 왜냐하면 AI의 접근도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 센터도 더 쉽게 많이 지을 거고 기업들이 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인들이 또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 사용량이 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뭐 시작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슈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터보 컨트롤 미리 우려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지난번에 뭐 사모신용 이슈도 미국에서 네. 있었지만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왜냐하면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빚내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네, 생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계속 빠르게 안 나오는 구간에 네.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 위기인데도 그냥 무조건 반도체 투자해야 돼, AI 투자해야 돼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들도 속도감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에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금리라는 부분, 물가라는 부분 이거 트럼프가 여기서 뭔가 잘못 건드려지면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빨리 발을 뺄 수 있는 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는 갔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토화를 시켜서 뭐 석기 시대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렇죠. 등 이제 막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지르는 거잖아요. 그 코멘트가 오늘 좀 투매를 좀 유발시켰던 것 같기도 네, 해요. 막말을 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석기 시대 만들면 유가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네.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중국 쪽으로의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들을 조금 끊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트럼프의 특히 또 미국의 전략이라고도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게 이제 중국을 또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이랑 만나기로 한 시점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려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할 거고 폭격 얘기 꺼낸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 네.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쏟아 부어봤자 그렇게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이득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최대한 압박하고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약간 좀 협박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 생각과 다르게 폭격을 했다. 그럼 거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전쟁 끝나는 거니까 예전에 걸프전 막 이럴 때도 보면 폭격하기 전에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폭격한 뒤에 그냥 주가 완전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랬다시피 전쟁의 마무리 수준을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예고해 줬다. 여기까지다. 네. 근데 그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행태가 지금 뭐 다들 양치기 소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말빨이 조금씩 안 먹히는 시간 안 먹히는 그런 시기가 부분들도 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